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을 빠르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주한미군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죠. 문정인 교수의 기고문 때문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 대목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정상회담 목표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고, 청와대가 그게 아니다,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진짜로 주한미군은 철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대체 그 말이 나온 근거는 뭔지, 또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말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논란은 있을 겁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그동안에 쭉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그런 입장에 동조한다고 그럴까,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미군 철수만 되면 통일된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그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주한미군 문제와 평화협정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그런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빨리 지금 매듭을 짓겠다는 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암시를 줬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아무 우리랑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이 되든 주한미군은 여기 머무를 수 있다라고 암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북미 회담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주한미군 주둔은 그것도 선대 유언입니다. 예. 비약함한 유언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밝혔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보다 더 먼저 92년 1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을 미국에 보내서, 뉴욕이죠, 미국보다는 뉴욕으로 보내서 미 국무부 부장관 아놀드 켄터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요? 북한이 수교만 해주면, 북미 수교만 해주면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남쪽에 또는 조선반도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물론 일상과 역할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라고는 단서를 붙였는데, 바로 그 얘기를 2000년 6월 14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되풀이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군에 대한 우리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견제하고 또는 위협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냉전 끝나고 난 뒤에도 미군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오히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요동칠 수 있는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미군을 우리가 남북이 손잡고 미군을 활용한다 그럴까, 미군이 있는 조건 하에서 남과 북이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건 북미 정상회담 주선해도 좋겠다 해서 이제 미국한테 바로 연락을 했고, 그걸 위해서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죠. 알겠습니다. 그때 25일 날 찾아온 김정일 위원장이, 백화원 초대해서 찾아온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게 올브라이트 회고록 마담 세크리터리 465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데도 그런 얘기까지는 거긴 올브라이트가 안 적었지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만 해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때도 했던 얘기고 할아버지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김일성 주석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되돌릴 이유는 없고 북한은 일단 주한미군 철수 오케이다. 거기는 문제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철수 오케이다가 아니죠. 주한미군 철수 오케이가 아니 주둔 오케이다. 예, 정반대 얘기를 할 뻔했네요. 주둔 오케이다. 그 조건에서 수교하자. 예. 자, 그거는 문제가 없다. 평화협정하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건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국제법적인 근거 또는 조약의 근거는 어떤가를 따져보면 문정인 특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죠. 휴전협정 맺으면서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유엔사가 주둔하게 되고 그때 유엔군으로 들어온 군대들 중에 다른 나라 군대들은 하나둘 철수를 하고 미군만 남아서 아직까지 있는 건데 종전이 되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미군이 있을 근거가 없다? 여기에 바탕을 아니죠. 두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유엔군 모자는 벗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군은 여기 남아있었죠. 바로 그 대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미동맹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들어왔을 때는 유엔군 모자를 쓰고 왔지만 실제로 미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은 유엔사는 결국 해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자를 2개 쓰고 있는데 미군 사령관 모자하고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2개 쓰고 있는데 그 유엔군 사령관 모자는 이제 벗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바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모자와 한미 동맹으로 씌워준 모자 2개를 쓰고 있었는데 평화협정,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은 그 모자 벗는 건 맞지만 그렇더라도 한 모자가 더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걸 쓰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양해하는 조건에서 아마 이번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미군 나가라는 조건, 미군 철수 조건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이 정상회담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안 하려고 했을 거다. 모자 얘기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2개 중에 하나 벗는 거다. 그러면요, 정 장관님. 용산에서 계속 미군 사람 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군. 용산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건 아니에요, 장소는? 아니, 평택으로 가든지, 어쨌건 볼 수 있다. 이태원에 올 겁니다, 그 사람들. 이태원에도 아마 좀 놀러도 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굳이 열강의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주둔해 있을 이유가 뭐냐. 우리 열강으로부터 벗어나자. 국방도 독립하자. 미군 철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독일 통일된 뒤에도 지금 독일의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은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질서, 군사 질서가 요동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일 독일에 미군이 있다고는 사실, 그리고 그 미군이 나토의 모자를 쓰고 있지만 거기는 나토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거기는 모자 이제 2개 제대로 쓰고 있고요. 2개죠. 다 쓰고 있고. 그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이 유럽의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여러 가지 러시아죠 지금은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 미군이 나가면 통일된다. 미군은 평화협정 됐으니까 나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지금 국제정치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역할을 굳이 미국이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어떤 제일 센 나라가 질서 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긴 반에서도 초등학교 반에서도 보면은 제일 힘센 반장이 힘으로 물리적인 힘 말고 반장이 그런 것을 권한을 가지고서 너 조용히 해라, 어떻게 해라, 질서를 잡게. 그건 어쨌든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보장해 줬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보장해 줬기보다는 아마 폼페오가 가서 그거 확인했을 거예요. 확인하고 왔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더 서두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이유는 북한도 좀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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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북미 관계 개선되고 평화협 정책을 두고라면은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 질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남북 외교 관계가. 그렇죠. 그때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미군이라고 북한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 전 장관님 2가지 여쭙겠습니다. 짧게. 하나, 그러면 문정인 특보 이런 발언해서 좀 혼선 빚은 것에 대해서 야당은 해임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분은 그야말로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무실도 밖에 있고 진짜 자유로운 분인데 툭하면은 해임이라고 그러는데 문정인 교수 오히려 교수죠. 거기는 지금 특보라고 그래서 뭐 가끔 정책 건의는 하는 것 같은데 일만 생기면 해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논란 일으킨 사람들이 야당에도 많습니다. 거기도 해임해야지. 자, 그럼 2번째 질문. 지금 북미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뭐 지금 판문점도 급부상하고 있고 곧 발표가 된다는데 어디서 열릴까요? 저는 처음부터 다른 방송에서 처음부터 결국은 돌고 돌다가 판문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편리한답니다. 북한도 편리하고 물론 북한은 평양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들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까지는 잘 안 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판문점이 되지 않겠는가. 판문점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음산한 대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오면서 사진 보니까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 서가지고 기자회견 내지는 선언문 발표하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음산한 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괜찮네. 멋있죠. 한 플레이스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아주 멋있게 산뜻하게 잘 고쳐놨더라고요. 리모델링 잘했더라고요. 그럼요. 이번에 판문점 냉면 먹으러 갔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 미국 사람 트럼프 와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익숙한 데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고 돌아 판문점 될 거다. 이걸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